네, 자,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는 ETF 상품을 항상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ETF를 투자하고 ETF 투자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ETF를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ETF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H아무ndi 자산운용의 김현빈 ETF 전략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ETF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네네.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원자재 ETF 또 네네. 중국에 대한 ETF 네네, 갈수록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ETF에 대한 이야기 또 유의할 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ETF가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ETF로 인해서 가장 투자하기 쉬운 게 사실 원자재 ETF입니다. 네. 지금 원자재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뭐 선물을 투자한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힘든데 ETF로 투자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러면 원자재 ETF에서 가장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가장 수익률 37% 이상 난 게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빠지는 거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네. 그다음에 골드 선물 레버리지,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인데 골드 가격에 이제 레버리지 곱하기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예. 골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쵸, 많이 올랐잖아요. 32%나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났고요. 네. 그 밑에 보면 타이거 골드 선물 H 같은 경우는 16%. 그러니까 이게 1배짜리니까 16%고 레버리지 같은 건 32%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골드에 투자할 때는 ETF도 참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이제 구리, 실물, 은선물, 팔라듐까지 이제 상장이 돼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유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일단은 그 WTI 같은 이렇게 그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네. 걸 여러분들이 아마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환율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골드는 뭐 환율을 어떻게 반영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골드를 접하는 거, 금을 접하시는 거는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시잖아요. 네. 그거는 금 가격에다가 원달러 환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나 경제 뉴스 보면은 뭐 그 유가 그 골드가 1,818불 뭐 1,000불 갔다가 1,800불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금은방에서 하는 금은 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게 거기에 골드 가격 원달러 환율을 들어간 거고요. 지금 원유 ETF뿐만 아니라 골드 ETF 같은 경우는 ETF 끝에 H라고 붙어 있는데 그게 환율이 해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런던 금 가격이 나온 뭐 이렇게 1,818불이 얼마 됐다 그 가격에 변동돼서 움직이는 거지 그 환율에 변동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금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환율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시기에는 ETF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ETF 좀 수익률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시장 움직임 좋잖아요. 중국 시장이 네.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데 중국 시장을 투자하시기에 또 가장 좋은 상품이 ETF만큼 또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또 투자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연초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걸 보면은 코덱스 신천 차이넥스트 합성 ETF입니다. 보면 연초 대비해서 53%까지 났는데요. 네. 6개월에 39%, 최근에 3개월 동안 31%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이제 코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이랑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는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연초 대비 28%입니다. 기초 지수는 CSI 300인데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곱해 가지고 2배짜리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근데 중국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뭐 스마트 중국 본토 중소형 CSI 300, 500이 있고요. 네.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이 있고요. 중국 MSCI 차이나 선물이 있고요. 예. 이게 너무 많아서 지수 추정인가요? 이 지수 추정하는 네. 어차피 ETF는 다 지수 추정하는데 네. 이 ETF 이제 중국 ETF 관련 투자할 때 주의 사항을 찾아보면 네. 이렇습니다. 주의 사항은 주의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수에 내가 투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이넥스트인가 CSI 300인가 그다음에 항생지수인가 MSCI 차이나인가 차이나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내가 정말 어느 지수에 투자할지를 고려해서 해야 네.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이제 홍콩 쪽에 상장돼 있는 주식 같은 거고요. 중국 본토에 이제 A주, B주에 투자하는 건 중국 본토 혹은 A라고 좀 표시해 둔 게 있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하고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열려서 그다음에 12시 반까지 중국 본토 시장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도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 반 하고 네. 그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우리나라 시장 겹치는 시간이 조금 있죠. 그래서 겹치는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매매하고 LP들이 호가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이 겹치는 시장이 아닐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나 고평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점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국 ETF도 보면 가로하고 뒤에 이제 ETF 뒤에 H라고 써 있으면 환해지가 돼 있는데 환해지가 거의 대부분 안 돼 있거든요. 네.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위안화에 오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분들이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올랐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위안화 환율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일 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쪽에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환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지수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련된 ETF 투자할 때 좀 잘 보고 투자를 네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국 관련 ETF도 원유 관련 ETF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또 ETF 상품이 워낙 다양해지다 네네. 보니까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테마로 묶어놓은 ETF 상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품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고려해볼 만한 유망한 네네.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ETF는 하나로 이커머스 ETF라고요. 작년 이제 4월에 상장된 ETF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들으셨겠지만 네이버가 잘 갈 것이냐, 카카오가 잘 갈 것이냐 고민하고 네, 어떤 걸 살지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예. 계시잖아요. 그냥 다 한꺼번에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네. 장점이 ETF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뭐죠? 홈쇼핑,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배달하고 전자결제, 전자결제 뭐 이런 거?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커머스 ETF가 이제 수익률 보면은요. 연초 대비 21%나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오, 올라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은 이제 1년 기준 41% 올라왔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수익률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코스피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 코스피는 이게 7월 17일 기준인데요. 0.16%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시장은 그냥 시장 빠졌다가 그대로 올라온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커머스 ETF는 그거보다 21% 올라왔다는 게 결국 주도주가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런 홈쇼핑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쇼핑하는 이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이커머스 이제 최고 언택트 수혜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사실 코로나로 집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쇼핑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배송하지 않습니까? 네, 또 CJ 대한통운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뒤에 제가 종목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예. 이제 하나로 이커머스 ETF는 상장 이후 주가를 보면은 이 굵은색이 이제 이커머스 수익률이고요. 밑에가 네. 코스피인데 코스피보다 항상 조금 더 아웃퍼폼 했다가 그러네요. 이번에 이 4월 달에 그 시장이 2월 달에 코로나로 빠지면서 상승할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커머스 주들이 상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그렇죠. 쇼핑만 하고 배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택배도 엄청 또 많이 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있으실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이버가 21%, 카카오가 20%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40%가 넘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어떤 걸 투자하실지 몰라셨던 분들은 그냥 여기 투자해보자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만 투자하기는 약간 또 미심쩍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에 투자하는 거 찾아보자. 아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대한통운 이런 거 네. 같은 배달 업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같이 쇼핑, 네. 그다음 GS 리테일 집에서도 또 홈쇼핑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 호텔 신라 이마트 같은 종목도 있네요.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면세점 때문에 아, 이제 면세점. 하고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가 또 많이 매매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면세점은 거의 매출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네.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우리가 그 이커머스의 비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호텔 신라라는 게 들어갔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차후에는 충분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라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020년 5월 12일 날 상장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요즘에는 해외 ETF, 해외 주식을 사는 게 또 열풍이 됐어요. 맞아요. 그중에 가장 수혜가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아, 그렇죠. 예, 테슬라를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엄청 사시는데 사시면서 걱정하세요. 아, 이거 이제 너무 꼭지 아닌가? 이제 좀 팔아야 될 때 아닌가라고 맞아요. 걱정하는데 네. 이런 또 걱정을 또 말끔하게 또 해결하면서 뭔가 좀 브랜드적으로 잘 나가면서 좋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걸 모아놓은 게 글로벌 럭셔리 ETF인데요. 그러니까 럭셔리 여러분들 한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구찌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 럭셔리 ETF,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밖에 안 상장돼 있는 ETF인데요. 네. 상장이 5월 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2%나 올랐습니다. 5월에 예, 상장했어요? 5월에 상장했는데 네. 22%나 됐고요. 월간 지금 8%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 봤을 경우에는 지금 놀랄 만한 게 이제 10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24%밖에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17%. 와, 보면 이제 3년, 5년, 1년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 여러분들 코로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쇼핑 이제 그 명품 할인했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코로나 영향에도 전혀 이제 부담감 없이 사람들이 명품에는 투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명품 ETF에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성 종목이 한 80종목이나 되는데 그 대부분의 종목 중에 한 20종목만 살펴보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오, 종목입니다. 테슬라도 예. 있네요. 테슬라가 네. 비중이 16%나 되고요. 그다음에 괜찮군요. 이제 루이비통 있죠. 구찌, 까르띠에, 나이키, 에스티로더, 벤츠, 에르메스 이거 뭐 다 명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런 명품이 뭐 하나도 네. 없지만 이런 명품이 다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네. 보면 이제 페라리도 있고 시쉐이도, 와, 룰루레몬도 네. 있고요. 이번에 뭐 요가복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종목들에 네. 다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간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ETF를 찾은다고 한다면 글로벌 럭셔리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명품들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네, 럭셔리 네. ETF를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ETF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망한 ETF, 럭셔리 ETF 그리고 이커머스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